지금부터 본격적인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교육과 생태적 전환,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셨으며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 국제생물다양성협약 의장을 역임하셨고요. 한국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코로나 사피엔스, 숲에서 경영을 가꾸다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재천 교수님의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도 동국미래교육포럼 출범하시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 적절한 시기에 좋은 생각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어쩌다가 저는 생물학자인데 뭐가 잘못됐는지 지난 한 2년 반 가까이 기획재정부의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되시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계신 전문가들과 함께 나라 걱정 얘기로 이제 계속 토론을 했는데요.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주제에 대한 걱정을 하든 끝에 가면 반드시 교육으로 귀결됩니다. 뭐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얘기의 끝에 가면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 얘기로 그냥 다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지금 겪고 있는데 아마 또 결국은 이 돌파구는 또 교육에서 나와야 될 거고, 그걸 동국대학에서는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그 교육학자도 아니고요. 그냥 평생 교육했다는 것밖에는 없어서요. 오늘 주어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다른 어떻게에 관한,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교육 전문가 선생님들이 충분히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보다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나 제 나름대로 느낀 바를 중요한 걸 하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자연의 역습이다, 뭐 신의 저주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동의 못합니다. 뭐 자연이 무슨 저 기생충 영화의 유명한 송강호 씨 대사처럼 무슨 뭐 기획이 있어서 뭐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자연이 무슨 계획을 해갖고 우리를 드디어 호모사피엔스 저놈들을 한번 혼을 내주자, 그래서 이번에 뭐 계획을 해갖고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신이 우리를 꼭 집어서 저놈들 한번 혼내주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저지른 일입니다. 이게 순전히 우리가 저질러 놓고 지금 우리가 그냥 당하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이 표현을 쓸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이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전부 수집한 정보를 다 정리를 해보면 아마도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 같아요. 어느 양반이 중국 우한 지역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천산갑이라는 개미핥기의 일종인데요. 그게 중남미 열대, 저는 중남미 열대 정글에서 주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거기에서 만나는 개미핥기는 그냥 전형적인 포유류입니다. 털로 뒤덮여 있는데 이게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일부로 오면은 이상하게 그 털이 비늘로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그 비늘에 아주 효험이 좋은 약효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밀매를 해갖고 그걸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누가 그걸 뽑다가 체액이나 혈액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다음에 그 양반이 우한 시장에 나타나서 몇 사람한테 또 옮기고, 그중에 누구는 한국으로 왔고 누구는 미국 가고 누구는 이태리 가고 누구는 저 지구 반대편에 브라질까지 가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80만 명 이상을 지금 죽이는, 그리고 아마 우리 기억에
경제가 세계 경제가 이렇게 심각한 파탄에 이른 걸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걸 만들어낸 겁니다. 아, 그놈의 천산갑 안 건드렸으면 되는데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저 천산갑 비늘에 있는 화학 성분이요. 그냥 우리가 가끔 가다가 깎아서 버리는 손톱, 발톱의 화학 성분이랑 똑같습니다. 저 요즘 캠페인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요. 세계인 모두가 손톱, 발톱 깎아서 버리지 말고 잘 포장해서 중국에 전부 보내주자. 그 대신 중국 분들에게 제발 천상갑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저게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많이 저 짓을 하면 국제 밀매되는 동물의 가장 많은 숫자가 천상갑입니다. 여러분은 천상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하셨잖아요. 그런 동물이 지금 가장 많이 밀매돼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참. 근데 우리가 이번 세기에 들어와서 겪어본 바이러스성 전염병 기억하시면 사르스 있었고요, 메르스 있었고 이번에 코로나19입니다. 참 묘하게도 이번 세계 전부 다 박쥐로부터 출발했다 그러죠. 그렇지 않아도 박쥐는 억울한 게 많을 텐데 그 뭐 이솝우화에도 이상하게 표현이 되고 브램 스토커가 쓴 드라큘라에도 괜히 등장을 해가지고 괜히 여러분들은 밤에 우리가 자고 있으면 박쥐가 날아들어서 우리 저 목을 물어뜯고 피 빨아먹을 것 같은데 저는 열대에서 박쥐도 연구해서 논문 한 서너 편 쓴 사람인데요. 실제로 열대에서 박쥐 보면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귀한 동물이에요. 박쥐 저희가 지금 한 1,400여 종 정도 기재를 해놨는데요. 그 중에서 이른바 피를 빠는 박쥐, 흡혈박쥐, 뱀파이어라고 부르는 흡혈박쥐는 딱 3종입니다. 나머지 1,400종은요. 열매 먹고 꿀 따먹고 곤충 잡아먹는 너무나도 이롭고 아주 귀여운 동물들입니다. 근데 어쩌자고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또 누명을 뒤집어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박쥐가 특별히 사악해서 특별히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는 포유동물의 종수의 거의 절반이 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대충 절반이 박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워낙 종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지금 예언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다음 팬데믹은 아마 쥐로부터 올 것 같다. 저 특별한 증거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쥐가 많으니까 쥐로부터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 유럽의 옛날에 흑사병이 쥐가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열대 지방에 사는 포유동물의 종수와 지금 온대 지방에 사는 포유동물의 종수를 비교할 때 박쥐를 빼고 비교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쥐를 넣고 계산하면 열대의 종수가 확 늘어납니다. 그 얘기가 뭐냐? 박쥐는 주로 열대에 사는 포유동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박쥐 몇 종이 있습니다. 근데 열대에 가면 몇 종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지금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온대지방의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니까 박쥐들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삶의 영토를 넓혀서 온대지방으로 이사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서 살게 된 최초의 동물이 호모사피엔스 우리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사는 곳이라는 게 있는 건데 우리는 지구 전역에 걸쳐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제일 많이 바글바글 모여 사는 곳이 온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옛날보다는 박쥐와 우리가 사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얼마 전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0.92던데 우리는 저출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 인간은 너무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동물이잖아요. 60억에서 70억 되는데 12년 걸렸고요. 지금 78억인데 70억에서 80억 되는데 10년 안 걸릴 거라 그러고요.
80억에서 90억은 9년이 안 걸릴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도 너무나 많이 숫자가 늘어나는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점점 필요해서 계속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숲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박쥐는 박쥐대로 온대로 들어오고 그 박쥐가 우리가 훼손하는 숲속에서 혼비백산하는 동물들에게 계속 바이러스를 옮겨주고 우리는 그 동물들을 자꾸 만지고 건드리고 괴롭히고 그러다가 바이러스에 계속 옮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 대충 들으시면 설마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저 양반이 이런 결론을 내리려나 보다. 힘드시지만 이번만 잘 넘기시면 다시는 이런 거 없을 겁니다.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들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지겠구나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산다 그러면 박쥐의 저 분포가 지금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저는 진화생물학이라는 분야를 하는 사람이다가 보니까 그 감염내과 교수님들처럼 질병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하거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만 이 문제를 보지 않고 자꾸 동물 입장에서도 보고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도 자꾸 봅니다.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될까? 바이러스들은 그냥 옛날부터 그 동물들에 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안 건드렸으면 그 동물에 계속 사는데 자꾸 어느 날부터 인간이 와갖고 비늘을 뽑지 않나 뭐 잡아가지고 뭘 하지 않나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이 동물에 내가 계속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도 옮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담고 있던 그 야생동물에서 불안한데 그래서 점프를 해서 어딘가에 내려앉는 거죠. 내려앉으면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왜?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78억 마리가 지금 바글거리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구에 등장한 게 25만 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25만 년 중에 처음 24만 년 정도는 저희 아프리카에서 진짜 별 볼 일 없이 살던 지저분하고 숫자도 몇 안 되던 진짜 아무것도 아닌 영장류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자 피해 다니고 하이에나가 먹다 남긴 뼈에서 살코기 조금 뜯어먹고 뭐 이러고 살던 놈들인데 지난 한 10,000년 전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갑자기 숫자가 늘기 시작한 동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여 전 우리 그리고 우리를 따라다니던 뭐 개가 있다든가 뭐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길러주는 동물, 가축이라고 부르는 동물들 다 합해본들 그 동물 중량이 전체 야생동물 중량의 1%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우리 호모사피엔스와 우리가 길러주는 소, 돼지, 양, 뭐 오리, 닭 다 합치면 전체 야생동물 중량의 적어도 96%, 어떤 분의 계산에 의하면 9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 미만이었다가 저 상대 99% 애들을 1% 정도로 줄여버리고 지금 우리가 그냥 압도적으로 막강한 제일 많은 동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건너뛰기를 하면 내려앉아 보면 사람 아니면 사람이 기르는 가축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숫자를 줄이지 않는 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거고 아마도 훨씬 자주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참으로 끔찍한 전망을 제가 내놓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백신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뭐 세계가 거의 경쟁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로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그래도 뭐 별로 용감한 사람은 아닌데 용기를 내서 발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믿습니다. 절대로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게 별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백신이라는 게 개발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자, 우리 21세기에 들어와서 SARS, 메르스, 에볼라, 지카, 에이즈, 신종플루 뭐 다 했는데 백신 한 개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왜 안 될까요? 힘들어요.
개발해서 안전성 테스트 해야 되고 효율성 높여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는 낭패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찌감치 너무 거기 기대지 맙시다.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백신이 있네요. 그리고 얘기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조한 백신은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행동 백신을 참 잘 접종한 국민입니다. 우리 마스크 쓰기 잘하고요. 예, 또 거리 두기도 잘하고 손도 열심히 씻고 서양 사람들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고 그게 마치 무슨 자유를 구속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그렇게 하질 않나. 여러 가지가 지금 서양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행동 백신 참 잘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은 행동 백신은 이런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는 거니까 백신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치료제 기분이 더 들고요. 진짜 백신은 생태 백신입니다. 천산과 안 건드렸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자연 건드리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모든 자원이 다 자연에서 오는데 자연 그냥 무조건 건드리지 말자? 제가 그런 어리석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것처럼 자연을 마구 유린하고 마구 대하는 그런 태도는 좀 바꾸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호합시다. 생태계를 보존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더 이로운 일입니다. 목이 터져라 얘기했는데 한 분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자연은 망가뜨리셨어요. 그러다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백신이라고 얘기합니까? 백신은 모두가 같이 맞아야 효율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안 맞으면 그 사회에 백신 맞은 사람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78억 세계인이 모두 생태 백신을 접종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원천적으로 절대로 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끔찍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완벽하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뭐 이렇잖아요. 뭐 그렇지 않아 가지고 마구 움직여 다니는 사람들,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 부모님을 비롯해서 뭐 지금 6개월 동안 집에서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냥 아파트 문을 한 번도 열어보시지도 않았습니다. 겁이 나셔서. 이렇게 겁이 나는 일이지만 제가 더 겁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절대로 우리 인류를 멸종시키지 못합니다. 충분히 죽이고 나면 저절로 거리가 생겨서 더 못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해도 우린 멸종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2천만 명 죽고 나면 그냥 끝나요. 유럽에서 옛날에 흑사병도 유럽 인구의 3분의 1밖에 못 죽였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죽이고 싶었겠지만 못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에 원인 제공을 한 것 중에 하나인 기후변화는 다릅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아마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악착같이 다 죽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겁이 나셨다면 이제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기후변화, 우리가 그래서 기후위기라고 부르잖아요.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팬데믹은 이런 걸로 인해서 끊임없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황님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되시면서 이름을 프란치스코라고 지으실 때 제가 은근히 기대했는데 와, 아니나 다를까 작년 2019년 11월에 교황님이 생태적 죄를 원죄에다 포함시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교황님의 설명을 제가 한번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끼리 어떤 놈이 힘 좀 세다고 다른 피조물을 두들겨 패고 못 살게 군다. 이거를
그 만드신 분이 좋아할 리가 있느냐. 그것처럼 엄청난 죄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걸 생태적 죄, ecological sin이라고 해갖고 교리에, 천주교 교리에 아예 집어넣었습니다. 반발이 조금 있었다 그러는데 뭐 교황님이 넣으라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불과 교황님이 이 말씀하시고 불과 2달 만에 코로나19가 터진 겁니다. 뭔가 교황님은 느끼시는 게 있으셨나 봐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뭐 천주교를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황님은 이제 그 오랫동안 불교에서 얘기하던 걸 이제 깨우치신 거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불교는 늘 언제나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참에 그동안 사회학자들이 turn,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많이 설명해 왔는데, 예를 들면 linguistic turn 하면 언어적 전환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전환은 생태적 전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데 뭐 이 상태에서 뭐 informational turn, 정보의 뭐 전환 이런 거 얘기할 겨를이 있을까? 저는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가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대학도 이걸 가르치겠다고 지금 준비하는 대학이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동국미래교육포럼에서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만 논의하지 마시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도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정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자연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반드시 이제는 가르치고 또 연구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불교의 기반을 둔 동국대회가 앞장서 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리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지천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조강연으로 사실 모셨는데 정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얘기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을 정말 우리가 잘 전파시켜야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우리 좋은 말씀 해주신 최지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